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 말 있었죠? 할 말 하세요. 그 민주당한테 매정하다, 뭐 매몰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매몰찬 건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가 더 매몰찼다고 생각해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21대 국회 막바지에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해서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이 저는 오히려 더 매몰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국회 운영을 해놓고 21대 후반기에는 법사위 국민의힘이 가져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번번이 뭐 대통령실에서 반대하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번번이 법사위에서 지연시키고 상임위 열지 않고 상임위 보이콧하고 회의 열지 않고 반쪽짜리 상임위 소집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던 게 누구였는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일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건 민주당뿐인가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빨리 구성하자고 하는 것도, 그리고 이 상임위 배분을 서둘러서 끝내고 상임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가동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야당이거든요.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건 집권 여당인데 지금 보면 여당 야당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 저 같으면 정말 뭐 치욕스럽고 굴욕스럽다라는 감정이 들지라도 7개라도 가져가서 그 상임위 안에서 제대로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다시 평가받겠다.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맨날 매일 의총 열고 국회에서 뭐 국회의장 사퇴하라 이렇게 피켓팅하고 기자회견하고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권 여당이 저는 이러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직무유기죠. 일하고 싶어서 받으라는데 안 받습니다. 일하고 싶어서 미치고 싶은 게 아니고 방탄 중독 현상에 지금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법안들 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발의해서 국회를 멈춰버렸다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내서 대통령이 발의한 모든 법안들 거부한 모든 법안들 보십시오. 전부 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냈던 법안들이고, 여기서 뭐 방송 3법이라든지 간호사법이라든지 양국관리법이라든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으나 본인들도 부담돼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정부 바뀌자마자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낸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일하고 싶어서 원내에서 일하자라고 하는데 1년 전 이맘때 기억해 보십시오. 민주당 장외로 나가서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우원식 의장 단식하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단식했는지 국민들 기억도 못합니다. 그때 후쿠시마 오염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어떤가요? 그때 나라 양분날 것처럼 국민들 당장이라도 뭐 테러 당할 것처럼 했는데 아무 지금 현상 없잖아요. 오직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위해서 그랬던 거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건강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하나만 빠지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만 빠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전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한 명에게 붙잡혀 있는, 저는 이거 스톡홀름 증후군 같아요. 인질에게 감정적 동요당해서 잡혀있는 사람들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더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원래 관례대로, 원래 국회의 정신대로 국회의장에 배출하지 못한 제2당에서 법사위 맡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거부권 행사하신 거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의가 안 되는 게, 민주당이 발의했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이것만큼 무책임한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법안들 중에 뭐 솔직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거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대통령께서 거부한 거 중에 한우 농가 지원하는 그 한우법 통과 안 된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거 통과했는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우 산업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어서 국회에서 이 한우 농가가 도산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이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까지도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간호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간호법도 여러 가지 정치적 논리를 대시면서 간호법을 거부를 하셨지만 의료개혁 하시겠다고 나섰고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고 그 현장에서의 혼선은 간호사들이 다 수습했거든요. 그러면서 간호사들이 오히려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위험들을 현장에선 다 감수하고 있어요. 지금 의사들이 이제 파업을 하니까
그렇죠. 간호사들이 그 위험을 고스란히 몸으로 안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해 놓은 그 법안을 오히려 필요성을 본인이 더 지금 증명하고 계신 걸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주 적합한 표현이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들을 만들고 계신 거고 오히려 정말 이 필요한 법안들 국회에서 정말 필요하다 민생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낸 법안도 민주당이 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야말로 정치를 정치로 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정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민주당이 냈다고 거부하는 게 아니고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힘으로 낸 법안들이고 아까 한우산업지원법 얘기하셨는데요. 한우산업지원법 낼 때 뭐 같이 냈습니까? 민주화 유공자 지원법 같이 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지원법 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 지원법은 거부권 내지 않았죠. 통과하고 공포했죠. 이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건데 이 세 법을 낼 때도 민주당이 마지막 법안으로 해서 정말 본인들이 합의 없이 낸 겁니다. 여기에서 왜 한우산업지원법을 같이 껴넣었어요? 물론 산업 키워야죠. 더 지원해야죠. 하지만 민주화 유공자 지원법 넣으면서 교활하게 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좀 전 내용을 보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내용을 보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좀 딴 주제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 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한 거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안에서의 이런 싸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내부의 지금 다툼이 조금 벌어졌잖아요. 뭐 친명계 의원님들 중에서도 뭐 일부가 정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천명을 하고 나서고. 근데 사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고 싸워야 할 일이 정말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동행해서 해외 순방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떠나시는 날 권익위가 그 접수됐던 그 명품백 관련해서 수사 의뢰조차도 하지 않고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목소리 높여서 한 몸으로 싸워야 될 때인데 이 당원 당규 개정을 두고 어쨌든 우리 안에 잡음이 일어난 것 자체가 저는 전략적으로 좀 미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차례 그 본인의 임기와 관련돼서 대선 1년 전에 물러나는 그 사안은 당권 분리. 네, 빼자. 그 이렇게 논란될 거면 그냥 예. 빼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강행한 것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당권 분리해 가는 거죠? 네, 일단은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 TF에서 그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승환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위원이 그거죠. 아니 이 텔레비에 이렇게 얼굴이 비치는데 그때 두 개가 비쳐가지고 어딘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선관인지 아니면 당원 당규 이 TF인지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저 국민의힘 뭐 제가 좀 전에 최영두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최영두 의원께서 말씀하시기에 근데 그것도 웃겨요. 전 개인적으로 7대 이 당원대 여론조사 7대 3이냐 8대 2냐 이거를 당 지도부가 결정하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 자기네가 정해야지 그거를. 갑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황우여 비대위가 시작됐을 때 우리 당이 정말 선거 참패를 겪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달라진 새로운 지도부의 모습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관리형 비대위의 모습으로 이제 들어온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대의 룰을 세팅하고 전대를 흥행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 비대위에게 그 권한을 맡겼는데 비대위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결사항. 첫 번째 집단지도 체제냐 아니면 과거처럼 단일지도 체제를 갈 거냐 그리고 지금 당신 반영 100% 비율을 어느 정도로 바꿀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TF를 만들어서 위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TF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지도 체제 단일지도 체제는 우리는 결정을 못하겠으니 이건 다음으로 넘기고 일단은 현행하던 대로 단일지도 체제 합시다. 그리고 7대 3인지 8대 2인지가 우리가 7명 중에 3명 의견이 갈리고 1명이 중립 지키고 있으니 이것도 비대위가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뭘 한 거죠?
저는 아, 이런 근데 전 7대 3하고 8대 2하고 뭐 그렇게 차이도 큰 것 같지 의미가 않은데. 없습니다. 아니 뭐 100% 네. 정도는 해야지 총선 참패를 하시고도 그 느끼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5대 5로 한다면 이건 한번 뭐 우리가 결정하기 이 정도면 전 이해가 되는데 야 7대 3이냐 8대 2냐를 이거 전 거기서 거기 같은데 그거를 지도부한테 맡긴다 이게 좀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부터 비대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장했던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5대 5로 가자. 국민 앞에 달라진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당원 당규에는 어차피 당 여론조사에는 그 우리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역선택 방지가 있기 때문에 5대 5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자라고 했던 거고 두 번째가 집단지도 체제 가자.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 정부 출범하고 지도부가 6번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가 2016년도 집단지도 체제에서 단일지도 체제로 지금 바꾼 이후로 10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단 한 번도 임기를 다 채운 지도부가 없다. 그렇다면은 이 단일지도 체제의 문제점을 한 번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집단지도 체제로 가서 우리 당 안의 다양성을 다 품자. 저는 그래서 심지어 그 얘기도 했어요. 어차피 한동훈이 대사라면 한동훈 위원장 나와서 이재명 대표만 전담 마크하고 유승민 전 의원 나와서 민주당의 경제 정책만 까고 나경원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 나와가지고 그래도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내고 그리고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 나와서 미래를 얘기하자. 이 정도 다양성을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면 어차피 우리는 다음 가능성이 없다. 그 정도 다양성을 가지고 혁신적인 모습 보여드려야 8월 말에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비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당에서 비대위에서 의결되고 결정되면은 그 안에서 또 전대를 흥행시킬 걸 찾아야 되겠지만은 답답합니다. 천목회 의견 받아들인 거 없죠? 천목회 의견을 받아들인 것은 없지만은 저희가 그 논의의 씨앗을 불꽃을 땡겼죠. 집단지도 체제. 아이 그 땡겨 받아들여진 게 없다.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민심 반영 비율은 그래도 고민하는 것 같아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뭐 정말 민심 100%로 가자 아니면 최소 5대 5는 가자 이 정도의 뭐 개선도 아니면서 7대 3이냐 8대 2냐 이걸 두고 마치 폭탄 돌리기 하는 것처럼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 갈 길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원하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뭐 시원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10% 차이 그렇죠. 뭐 그렇게 커요 그게. 아니 그리고 이미 총선 참패라는 어떤 객관적인 성적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마든지 세게 질러도 거기에 대해서 민심 믿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밖에 소극적으로 못 군다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돼도 이 환경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왜 그렇게 못 간다고 보세요? 저는 좀 정치적 부담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무슨 부담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상대당 입장에서는 어대한으로 보여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고 싶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눈치를 보고 있는 세력들이 여전히 이게 당원 비율을 몇 % 올리면 누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또는 뭐 민심 비율을 높이면 왜 슈퍼싱킹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지도부에 더 많이 포진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저는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 그 책임지기가 싫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 비대위로 넘길 이유가 없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뭐 7대 3이든 8대 2든 결정하면 그만이죠. 글쎄요. 근데 그거 하라고 했는데. 책임자가 되기 싫은 것 자체가 저는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당은 이 네. 지도 체제에 대해서 고민이라도 하잖아요. 민주당의 이재명 수령 체제에 비하면 좀 나은 겁니다. 이러니까 그리고- 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총선에서 2조 심판론 이런 거 띄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자꾸 많이 듣는 얘기라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천목회가 한동훈 옹해그룹 아니냐라고 하는데 친한이냐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 예. 누가 그래? 누가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몇 가지 사람만 얘기 드리면은 어대한이다라고 지금 전당대가 시작되면 한동훈 위원장은 집단지도 체제를 좋아할까요? 단일지도 체제를 네. 좋아할까요? 자기가 어차피 될 것 같으면은 단일지도 체제를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죽어라 집단지도 체제를 아니 요구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통령제 내각제 할 때 대통령 될 것 같은 사람은 다 대통령제 그죠. 누가 내각제냐고. 네.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 지금 당심으로 해 또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심 민심 반반하자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생각하고 이게 더 유리할 건데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지 뭐 의도는 짐작되나 저희 아무튼 저를 비롯한 천목회는 정말 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할 뿐이고 그 누구의 편도 들지 근데 않습니다. 그 의도 짐작하는 의도가 뭐예요? 뭔가 이게 사실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좀 먼저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친한과 친윤의 어떤 균열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자기가 친윤이다, 내가 친한이다라고 나타나는 사람들 없으니까 저것들이 보이지 않게 저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한번 토론할 때 최소 5시간 이상 토론합니다. 지난번에 14시간 밤새 토론했고요. 여기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때 영입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저처럼 대통령실 출신도 있고 그리고 다른 주자들을 그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토론할 때 모든 얘기를 다 꺼내놔요. 꺼내놓고 이게 치우칠 것처럼 보이기라도 하면은 저희가 공통된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매번 회의 때마다 공통된 의견을 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깎아서 중립된 의견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대에서 누구를 지지하거나 응원할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관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5시간 토론할 때 소주 없이 그냥 안 먹습니다. 맨정신으로 네. 어이구 5시간 14시간 토론할 때도 그냥 치킨에 제로 콜라만 먹으면서 했습니다. 아유 왜 제로 콜라 그냥 콜라가 더 맛있는데. 밤 늦게 먹었어. 네. 아, 근데 그 제가 앞서도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던 게 어쨌든 7대3이든 8대2든 결정하면 되는 사안인데 글쎄. 이걸 미루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대통령 눈치 보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민심 반영 비율이 높냐 당심 반영 비율이 높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 이 당권 주자들의 유불리가 갈리는 상황은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 뭐 민심에서 더 호응을 그러니까 중도나 대중에게 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지층에게 열광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첨예한 이해관계에 책임을 지기 싫으니 저는 결국 비대위로 떠넘긴 걸로 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의 정치적인 개혁도 못하면서 솔직히 개혁이라고 할 수도 없죠. 7대3, 8대2는 사실. 근데 그 정도의 정치적 책임도 못 지면서 또다시 폭탄 돌리기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이 내부의 뭐 온정주의든 이해관계든 이합집산이든 여러 가지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 바꾸고 싶었다면 저는 5대5로 천목회 제안 받아서 갔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전 솔직히 지금 그 저 당대표 후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 다 비윤 아니면 반윤이지 친윤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윤상현 의원께서 나름 새로 그렇게 떠오르는 되나? 친윤 아니실까요? 아, 네. 그래도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10% 차이 난다고 뭐 뒤집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 한동훈 전 위원장 쪽에서는 그 어대한 뭐 이거보단 어대훈 이러니까 이걸 더 좋아하신다고 선호하는 하나요? 것 같더라고요. 예, 훈 위드 훈이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훈. 예. 저는 한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지금 그 이 법사위 운영위 요거 다 가져간 거 예? 이거 대통령 탄핵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그럴 수밖에 역사상 이렇게 만든 적이 예전 같으면은 예. 한 당이 단독적으로 법안에 내도 패스트트랙 태우려면은 최장 330일의 승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상임위 거치고 법사위 거치고 본회의 거치고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당이 다 가져가게 되면은 예. 특검법 내고 내일 모레도 바로 표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탄핵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하실 때 탄핵을 당할 일을 안 하시면 탄핵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그럼요.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두려우실 이유가 무엇이냐. 탄핵당할 일을 안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운영위에서 따져볼 대통령실 관련된 의혹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하. 야당 입장에서는 아하. 필요하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예, 이거 1시간으로 들리기 잘했어요. 이 뭐 할 얘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 다 끝이네요. 못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 환승할래. 진짜?